예, 안녕하세요. 2023년도 1월 달 점성학을 봐드릴게요. 1월 전반이죠. 1월 1일부터 15일 사이. 2023년도는 아마도 모든 많은 것들이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일들, 팬데믹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겪은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씨앗이 돋아나고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구가 포톤 벨트를 지나간다 그러는데 12,000년 만에 한 번씩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축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give or take 500 years, 500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1,500년이나 12,500년 만에 한 번씩. 제가 12,00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11,500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12,500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반 조금만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또 막 왜 그때는 이렇게 설명하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냐고 그러는데 다시 가서 보세요. 저는 제대로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해를 한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제가 틀려서 잘못 말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다시 바로 잡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때는 우리의 의식 세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고 또 우리 의식 세계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이제 에너지가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Our belief system, 내가 믿고 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1월 6일 날은 첫 번째 풀문이 되죠. 캔서 자리에서 1도 각도로 굉장히 인류에 큰 변화가 오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1월 1일은 천왕성과 달이 딱 하고 만나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나요. 그래서 이 천왕성은 혁명, rebellion, 이렇게 덤비는, 대항하는, evolution, 진화하는 그런 뜻을 가진 행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혁명적인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플루토가 또 명왕성이 어퀘리어스로 들어가잖아요. 어퀘리어스 들어가기 때문에 어퀘리어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져요, 내년은. 천왕성과 목성이 아주 가깝게 45도 각도가 돼요. 세마이 스퀘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천왕성은 황소 자리에 15도 각도로 들어가 있고 주피터, 목성은 세 개의 축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1도 각도로 사냥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냥 자리는 가디널 사인이에요. 이럴 때는 세계 축이다 우리가 말을 해요. 15도 각도는 항상 사냥 자리와 15도 세마이 스퀘어가 돼요. 45도 각도가 돼요. 그것은 천왕성이 항상 세계 축에 들어간다 이 소리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힘든 각도예요, 역시. 그래서 어떤 세계적으로 뭔가 또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긴다든지 11일 날 특히 더 그래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천왕성은 freedom, 목성은 justice,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리고 justice, legal, 법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천왕성은 미래도 되고 higher consciousness도 된다 그랬죠. 우리의 높은 의식 세계. 그리고 higher mind, 높은 사고방식. 그리고 galactic, 이런 우주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이때는 3차적인 시선으로 보면 3D 레벨로 보면 스페이스 트래블도 돼요. 이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든지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또 인권 이런 것들이 월드 스테이지로 올라오게 돼요. 굉장히 어퀘리어스 에너지가 아주 강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로켓도 많이 쏘게 되겠죠. 로켓이나 미술이나 또 과학이 발전을 하고 특히
명왕성이 어퀘리어스로 들어가는 그때는 더 아마도 과학이 극단적으로 퀀텀 립스를 하게 돼요. 팍팍팍 이렇게. 그리고 풀문이 벌어지는 1월 6일은 첫 번째 풀문인데 계자리에서 16도 각도로 16.67인가 그래요. 16도 각도로 캔서 자리에서 벌어져요. 10월 2022년 10월서부터 4월 2023년도까지 제가 7번의 풀문이 그 자리에 16도 각도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4월 달까지 다음 풀문도 2월 달 풀문도 역시 16도 각도예요. 다른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16도 각도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을 넘버 7을 뜻해요. 7을 뜻하고 2023년도 자체가 또 7을 뜻해요. 2, 3 다 더하면 누머럴로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년월일 볼 때도 생년월일을 쭉 나열해서 다 더해요. 그래서 한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해서 보는 게 누머럴로지예요. 저는 누머럴로지를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누머럴로지는. 그런데 넘버 7 그게 뜻하는 것은 자유, 또 해방, 또 개인적인 것, individuality, 그리고 과학, 그러니까 science, 그리고 mystics 이런 걸 다 뜻하는 게 넘버 7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토성이 파이시스로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그게 reinforce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더 강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년은 과학 그리고 spirituality 다 같이 이런 일들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계자리는 물 사인이에요. 워터 사인에 3개가 있죠. 캔서, 스콜피오, 파이시스가 있어요. 캔서는 워터예요. 그리고 스콜피오는 아이스예요. 파이시스는 fog, mist 이런 안개. 그런데 계자리는 느낌을 뜻해요. feelings 그리고 emotions 감정 다 뜻해요. 그리고 empathetic, sympathetic 이거는 뭐냐면 이게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그리고 동정을 느끼는 그런 걸 뜻해요. 그리고 nurturing 굉장히 nurturing하다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굉장히 다독거리고 따뜻하게 감싸고 그런 뜻을 말하는 자리가 계자리예요. 계자리가 그래서 마더 사인을 뜻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마더예요. 엄마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하는 자리가 바로 캔서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뜻하기도 하죠. 국가는 어머니잖아요. 나의 태어난 모국. 그래서 모국이라 그러죠. 어머니 나라. 나의 어머니의 나라. 그리고 내 가정을 뜻하는 것도 역시 캔서 자리가 뜻하는 의미예요. 이 자리는 mother baby 에너지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적인 안정을 느끼는 자리가 계자리겠죠. 물질적으로 현실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염소 자리예요. 염소 자리는 물질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리고 카이론이 이제 달과 태양이 선문이죠. 선문이 아포지션에서 돼 있어요. 이렇게 반대 방향에 서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카이론이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딱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형상으로 볼 때 T-스퀘어다 이렇게 불러요. T-스퀘어는 목수들이 쓰는 자예요. 자, T자. T자라 그러죠. T-스퀘어. 그래서 T-스퀘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T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지난 2, 3년간 우리가 병으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새로운 약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 파이시스가 들어갈 때, 토성이 파이시스 들어갈 때 새로운 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랬죠. 근데 카이론이 사냥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에스트롤로지스트들은 약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제가 보는 한 카이론은 항상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상처예요. 그때 10월 29일 날 벌어졌던 것도 제가 카이론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카이론은 항상 대량 사고예요. 대형 사고 같은 거. 사람들이 죽어서 지진이 나서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루로와 에리스라는 행성은, 명왕성과 에리스라는 행성은, 에리스는 560년 걸린다 그랬죠. 지구에서, 이게 지금 조리액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조리액. 제가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리액이 있는데 12자리가 있잖아요. 저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지구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하늘을 이렇게 봤을 때 별이 돌잖아요.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 행성이 들어갔다라고 지나갈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점성학을 배울 때는 줄자를 갖고 했어요. 컴퍼스하고 다 있었어야 돼요. 그걸로 재수 공부를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리스토텔이라든지 피타고라스라든지 그 사람들은 다 점성학자들이었어요.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점성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점성학을 아마 어떤 학문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다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점성술가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점성학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도 점성학자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성학을 다 공부했어요. 옛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명왕성이 이 조리액을 한번 도는 데는 얼마나 천천히 돌면 246년이 걸려요. 평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황소 자리에서 30년을 머무른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균 246년이에요. 그럼 한 자리에서 나누기를 해보세요. 246 나누기 12, 12 signs 하면 평균 20년이 나와요. 하지만 that doesn't mean Pluto stays 20 years on each sign.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In each sign. 한 자리에서 20년을 머무른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평균 20년이에요. 그건 뭐냐? 어떤 자리에서는 황소 자리에서는 30년을 머물러요. 스콜피오에서는 11.1년이에요. 가장 짧게 머물러요. 그래서 평균인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이 막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평균 246년이 걸려요. 에리스라는 행성, ERIS는 56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화성 같은 거는 보통 188일 한 번 도는데 조리액을 돌아오는데 빨리 돌죠. 토성은 29년이에요. 평균 29.5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이 한 자리에서 2년 반을 머무르는 거예요. 평균, average. 또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와서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어떤 자리에서는 더 빨리 지나가는 때도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더 오래 머물기도 하고. 항상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마음먹고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시라고. 이 두 행성이, 명왕성은 246, 에리스는 560년 걸리는데 이 두 행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90도 각도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얘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에 얼마나 천천히 도는지. 비너스 같은 거는 굉장히 빨리 돌죠. 비너스도 역시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레트로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린 행성들이. 이런 행성들을 보고 플루토, 에리스, 넵튠, 유라너스, 이런 행성들 84년이 걸리죠. 유라너스는 이런 행성들을 보고 outer planet이라고 하는 거예요. personal planet이라는 것은 빨리 도는 행성들, 태양, 달, 또 화성, 비너스, 이런 행성들은 빨리 돌잖아요. personal planet이라고 불러요. 그게 용어예요. 그건 외워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또 그건 무슨 뜻인데요? 이러면서 그냥 용어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분들은. 근데 제가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에리스는 화성의 누나라 그랬죠. 여동생이라 그랬죠. 이 행성은, 에리스는 신화적으로는 올림푸스 산에 신들이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 행성만 빼놓고 다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신이 와가지고 막 깽판을 부린 거예요.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과일을 막 여기저기 다 집어던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겠다고 그런 것을 뜻하는 자리가 에리스예요.
그래서 에리스는 왜 나는 초대 안 했어? 나도 똑같이 껴줬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네가 이런 짓을 하는가?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는가? 사람들이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말하는 게 바로 에리스라는 행성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플루로는 디깅 한다 그랬죠. 디깅 딥. 이 행성 두 행성 다 거의 몇백 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 90도 각도로 되는 것은 지구에 그만큼 사는 우리 인류는 힘들다는 소리예요. 화성이 8도 각도로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차트가 또 따로 있겠죠. 우리가 태어날 때 차트가 여기에 있고 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을 봤을 때 어떤 행성이 어느 집에 어느 각도로 들어가 있는가를 보고 우리의 운세를 봐요. 그런데 미국의 운세를 보자면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날이 미국의 Constitutional Chart, 그러니까 그 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날짜를 시간을 계산을 해서 미국의 운세를 보는 거죠.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운세를 볼 때 1919년 4월 11일 날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천왕성이 들어가 있던 그 자리와 정확하게 화성이 만나요. 화성과 천왕성은 뜻이 비슷해요. 화성은 wars, 전쟁, 또 volatile, 뭔가 이렇게 막 일촉즉발해. 천왕성은 깜짝 놀라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큰 의미에서의 그냥 어떤 뭔가 브레이크다운하고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천왕성은 그냥 깜짝 놀라는 일. 화성도 비슷해요. 근데 화성은 퍼스널 플래닛이고 유라너스는 아우터 플래닛이에요. 두 행성이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7년이 아니고 7개월을 머무른다 그랬죠.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7개월씩 머무르질 않아요. 보통 6주 혹은 4주, 어떤 때는 빠르면 3주, 어떤 때는 또 더 한 7주 이렇게 머무르죠. 7개월 머무르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폭발적인 에너지예요. 이것은 지진이 난다든지, 천왕성은 땅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천왕성이 토로스를 관장하는 토로스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난다든지. 그런데 미국의 세 번째 집을 관장하는 그 별이에요. 태어났을 때 그 순간에는 천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어떤 소셜 미디어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어떤 샤킹 뉴스 이런 걸 뜻해요. 깜짝 놀라는 뉴스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 트위터나 또는 뭐 페이스북이나 미래에는 이 소셜 미디어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막 이게 우리가 그게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데 트위터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리딩을 제가 3년 전에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일론 머스크 리딩 좀 해주세요. 그래서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한 말이 일론 머스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느낌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전 그때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누구야? 관심이 워낙 없으니까. 보세요, 지금 하는 짓.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독재자예요. 일론 머스크는 독재자예요. 이 사람은 제가 느끼는 한 많은 돈을 잃게 될 거예요. 이 사람 지금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글쎄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트위터를 망가뜨리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테슬라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 쪽으로 천재적인 면도 있지만 독재자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미나이 사인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제일 크게 받게 될 거예요.
아마 온 세계가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어떤 큰 샤킹 뉴스가 또 나오게 돼요. 그리고 1776년도 그 차트를 봤을 때 태양이 캔서 자리에 지금 16도 각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달이 보름달, 그러니까 풀문 때 미국의 태양이 있던 자리와 만나요. 그래서 아마 미국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그런 아마 굉장히 큰 플루로가 또 컨정트 또 하잖아요.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또 플루로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미국에 태어났던 플루로 있던 자리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스트롤로지 베이직이 아니에요. 인터미디엇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 이해를 해요. 그 자리에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대변신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이 앞으로 20년간 다가와요.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이때는 풀문 때는 항상 비밀의 빛을 비춘다 그랬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목성이 early degrees of Aries 사냥자리의 1, 2도 각도 이 점성학에서 이것도 배워야 돼요. early degrees라는 것은 1, 2도 각도, 1, 2, 3, 4도 각도가 굉장히 가까운 거. 늦은 각도, late degree라는 것은 28도, 29도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하나의 어떤 제가 잘못 말했어요. 고유명사를 대명사라고 먼저 번에 어떤 말을 하다가 고유명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단어들 쓰는 것은 물론 early degree, late degree가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용어예요. 근데 플루로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죠. 우리가 명왕성으로 우리나라 말이 해석이 된 게 있지만 이해를 다 양쪽 다 해야 돼요. 공부하려면은. 그리고 목성이 사냥자리를 지나가는데 2010년 6월 달부터 2011년 1월 11일까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까가 대충 보여요. 전쟁적인 에너지예요, 이것은. 그래서 전쟁적인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는 용감하고 리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촛불의 리더가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를 구출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탐사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탐사가 죄가 없으면 저렇게 들쑤실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탐사가 뉴스 하나 터뜨릴 때마다 들쑤셔요. 윤석열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폭탄을 터뜨릴 때마다 그 다음날 수색이 들어가요. 괴롭히는 거예요. 너 입 벌릴 때마다 내가 너 짓밟을 거야. 그거를 봐야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쪽 편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런 편이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멧돼지 편이에요. 왜? 똑바로 봐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걸 들쑤실까? 저는 연예인 뉴스가 크게 터질 때마다 저것들이 뭘 감추려고 저러지? 저는 그래요. JTBC 뉴스 나올 때 서지영 검사할 때는 제가 저런 일이 저 나쁜 놈들이네 이러고 봤는데 이지은인지 뭔지 그 여자 떡 나오는데 난 그 여자 나올 때부터 기분 나빴어요. 김재련 나올 때 똑같았어요. 저것들은 못된 것들이네. 말 듣기도 전에 그 사람 딱 보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벌써 영적으로 liar 거짓말쟁이 나쁘다 거짓말 조작 협작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도 이지은 저기 얘기할 때도 아닌데 안 믿었어요. 저 아니 정도 역시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불륜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희생양이 된 거예요. 결국. 근데 바람 안 피는 놈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남자들 바람 안 피는 사람 나한테 와봐요. 내가 그러면 사과할게요. 아 있겠지. 김용민 목사 같은 사람들. 진짜로 김용민 목사님은 안 필 것 같아. 정말 그냥 내 와이프 하나만 알고. 또 바람 피고 싶어도 못 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와이프가 무서워서 못 핀다든지. 또 아니면
모르죠. 또 이유가 또 있겠죠. 못 피는 사람들. 근데 펴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목사나 뭐 신부나 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님이나 피면 안 되죠. 근데 폈다 해도 또 폈다 한들 혼자 있는 사람들은 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It's okay.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피면은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저 여자를 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범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김재련과 박원순의 비서도 천벌을 받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받을 거예요.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 죄는 짓는 게 아니에요. 김재련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네가 박원순을 죽였구나. 제 보는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자기 딸 변명이 있겠죠. 나 죽을 줄 몰랐어요. bullshit. 그건 네 핑계지. 너는 죽을 줄을 알고 그 짓을 한 거야. 너 비서 너도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절대로 뒤에서 이렇게 한 사주한 사람보다 그들이 더 나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예를 들어 누가 돈을 주고 이재명이 좀 죽이는 그것 좀 해요. 방송 좀. 제가 할까요? 안 해요. 1억을 준다? 안 해요. 그 죄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 죄를 받으면서 내가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끔찍해요. 1월 11일은 에리스라는 행성이 560년 걸린다 그랬죠? 레트로그레이드 하다가 앞으로 나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레트로그레이드 했어요. 화성 역시 앞으로 쭉 하고 나가요. 1월 11일 날. 10월 29일 날 화성이 디렉트, 스테이셔너리 디렉트 한다 그랬죠. 그때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앞서 사고가. 인도에서도 났어요. 그런데 역시 화성, 이번에는 에리스까지 앞으로 쭉 나가요. 항상 행성이 앞으로 쭉 나가거나 레트로그레이드 시작하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생겨요.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거기다가 월드 엑시스에 있잖아요. 플루로가. 아마 굉장히 어떤 커다란 사건들이 또 터질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온 세계가 평화의 시대를 아주 오랫동안 누려왔어요. 사실 옛날을 보면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창 들고 막 들고 들어가서 다른 나라 침략하고 맨날 전쟁하고 다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일본 놈들이 우리 쳐들어오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지구가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법으로 세계가 모여서 전쟁을 미국이 한 역할은 그거는 참 좋았어요.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함부로 전쟁하면 안 된다. 시작은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힘을 다 가지고 전쟁을 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쥐락펴락하고. 물론 비교를 했을 때 러시아가 힘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니지만 중국이 힘을 가지면 더 나빠지겠죠. 물론. 그렇지만 미국은 타락했어요. 결국은. 세월이 지난 뒤에 타락하고 힘이 빠지고 이제는 힘이 점점 빠질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는데 이제 아마도 또 시끄럽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3차 대전이 나지를 않기를 바라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끄러운 일은 좀 생길 거예요. 내년에. 이재명 의원이 제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복지를 삭감을 못하게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다들 말을 해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일을 하지 않아요. 공정과 상식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장모가 대통령 장모여서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하라 그랬어요, 누가? 매일매일 터져 나오잖아요. 지난 3년간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죠. 내년은 아웃 플래닛들이 사인을 바꾸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목성이 사냥 자리에 들어가 있고 명왕성이 28도 각도로 염소 자리에 머무른 아주 화성과 명왕성이 한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만나요. 가까이 만날 때는 행성 둘이 가까이 만날 때는 어떤 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내 사인에 퍼스널 애스트롤로지 차트에 5번째나 7번째 집에 있을 때는 부부 결혼한 사람들은 아마 엄청나게 싸워요. 이혼을 한다든지 둘이 싸운다든지 파워 플레이가 있다든지. 싱글들은 이 시기에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도 해요. 운명적인 카르믹 전생에 내 인연이었던 인연을 또 만나기도 하고 이래요. 인연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에 스탁 마켓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스탁 마켓이 또 막 요동을 친다든지 화폐에 요동을 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요동을 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이때는 내년서부터는 어떤 면으로든 우리의 근본적인 아주 펀디메널한 그런 변화가 와요. 근본적으로 뭔가를 뒤집어 엎는 변화가 오게 돼요. 우리 인류에 모두 다 새로운 에너지로 옮겨가고 그리고 화성이 역행하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세요. 사실은 지구에 굉장히 가깝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화성이 아우러 바운스라 그랬죠. 아우러 바운스는 북쪽 노드나 남쪽 노드로 23도 각도 이상 에클립틱 이게 우리가 지구라고 치고 지구에서 이제 우리가 동그랗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에클립틱은 뭐냐? 지구가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 그 선을 꼭지를 점을 잡아서 23도 각도 북쪽이나 남쪽으로 그 이상이 될 때를 보고 out of bound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이 계속 이런 거로 돌았다면 각도가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상한 각도가 되고 이럴 때 영향이 우리가 받는 영향이 확 하고 커지는 거예요. 뭐 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통제할 수가 없고 전쟁적인 어떤 에너지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리스는 45도 각도예요. 에리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트리트 파이터라 그랬어요. 화성의 누나, 여동생.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극단적으로 급진적인 어떤 시위가 극렬해진다든지 전쟁이 또 확 하고 또 확산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에너지가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2023년도에 키워드는 이거예요. Human Rights, 인권, 그리고 Civil Rights, 사람들의 권리, 또 나의 권리,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그런 권리. 중국, 한국, 이란, 브라질, 독일, 네덜란드, 페루 지금 시위가 말도 못하죠. 계속 촛불들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중국도 막 사람들이 야 이젠 더 이상 안 돼. 싸우죠. 그런데 온 세계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파시스트들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극우들이 지도자를 막 뽑히고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까딱 잘못하면 3차 대전이 날 수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선택 잘해야 돼요.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저쪽에 붙어서 저거 이재명 죽여야 돼 하고 거기 붙었어요. 3차 대전 나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지지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안 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봐요. 히틀러가 생겼을 때도 지지 안 한 사람들이 30%는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촛불을 드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거는 아니다. 아무리 유태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을 저 사람들에게 떠맡기는 것은 옳지 않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0%는 미친 듯이 히틀러를 따르면서 극우적으로 극우가 되어서 전쟁에 막 가고 유대인을 600만 명 70년간 독일이 그거를 죄가를 치르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빌고 있고. 그런데 일본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들을 찬양을 하나요? 지금 멧돼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성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옥순이 같은 독일까지 가가지고 그런 일 없었다. 30%는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요. 전쟁을 하면은 나는 제발 그 사람들이 가길 바라요. 북한과 전쟁이 붙으면 그 사람들이 가길 바라요. 70대건 80대건 가세요. 전쟁 좋아하니까. 다가오는 2023년도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뒤집어 엎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온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넵튠이 산양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우리가 씨를 잘 뿌려야 돼요. 좋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좋은 길로 나가야 돼요. 어둠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터널 속으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밝은 터널을 밝히고 나가는 그런 용감한 쪽으로 가야지 더 시커먼 쪽으로 자꾸 시커먼 그런 거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2023년도 1월달 전반 점성학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